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최근에 토트넘이 토트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EPL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상황은 이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첼시의 상황인데, 첼시가 맨시티와 4대4로 비기는 충격적인 경기를 보여주면서 맨시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의 포버지로 다시 거듭나는 순간인데, 과연 무슨 상황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 침묵을 유지를 했죠. 이게 울버햄튼을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11경기 연속 골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노란 팀들만 보면은 양봉업자라는 별명도 있었던 손흥민 선수인데 왜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이렇게 힘을 못 쓰는지.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손흥민 선수가 징크스가 있는 그런 팀 중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토트넘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로메로 빠진 토트넘의 손흥민 붓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밑이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이 비수마가 못 뛰는 상황이라고 하죠. 비수마가 5번째 부킹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다음 경기에 못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이 이제 희망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비수마의 자리는 대체할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고, 자, EPL을 살펴보면은 지금 재밌는 상황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25점을 기점으로 지금 상위 5팀이 승점 3점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맨시티 승점 28점, 리버풀 27점, 아스날 27점, 토트넘 26점,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25점을 기록하면서 이 상위권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맨유가 맹추격 중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유가 최근에 승점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게다가 첼시까지 부활하면서 EPL은 과연 어떤 형국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더욱더 기대되고 확실히 박진감이 넘치는 리그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리버풀은 이제 승리를 기록했는데 무난하게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3대0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라운드에 가장 주목받는 경기는 맨시티와 첼시의 경기죠. 이 4대4라는 한 경기에 8골이 터진 굉장히 풍성했던 이 경기, 어떤 일이 터졌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와 맨시티의 경기, 첼시가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맨시티를 상대로 굉장히 높은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첼시는 토트넘과 더불어서 이번 시즌 가장 높은 지점의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지죠. 바로 21분 상황, VAR 상황인데, 마크 쿠쿠렐라 선수가 지금 홀란드를 안고 넘어지는 이 장면이죠. 이제 잡았다라는 판정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페널티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면으로 인해서 홀란드가 골을 기록하는, 홀란드 선수 골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이 골을 넣으면서 결국에는 맨시티의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첼시도 굉장히 반응이 빨랐습니다. 28분 상황이죠. 코너킥 상황인데,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티아고 실바가 굉장히 적절하게 파고들면서 자신의 노마크 상황을 이용해서 그대로 골을 꽂아넣는 굉장히 좋은 헤딩 슈팅으로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티아고 실바, 믿을만한 그런 수비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첼시가 역전을 기록하는 상황인데, 이 스털링에게 지금 들어가는 이 패스 굉장히 좋았고, 스털링이 이를 그대로 가볍게 마무리를 하면서 이 첼시의 역전을 기록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이 사실은 이 그바르디올의 이제 수비 실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리스 제임스가 뒤에서 이제 뛰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바르디올의 발꿈치에 맞으면서 공이 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크로스를 날린 제임스고, 이 제임스의 크로스를 그대로 마무리하는 스털링의 역전골이 터져 나오면서 이 첼시의 분위기가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역시 맨시티는 또 맨시티죠. 이 전반전이 끝나기 전 6분의 추가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45분 상황인데, 이 코너킥 상황에서 받은 이 공을 그대로 크로스를 올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맨시티의 마누엘 아칸지가 그대로 맨시티의 두 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2대2로 승부추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46분에 기록한 이 골, 이제 전반 추가 시간에 기록한 골인데, 그런데 이제 전반 1분 28초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 아니고, 지금 이제 크로스를 통해서 포든이 그대로 알바레즈에게 내준 공이 알바레즈의 크로스 그리고 홀란의 마무리로 이어지면서 그대로 이 맨시티의 역전골로 이어집니다. 역전의 역전. 그야말로 이제 첼시 팬들을 절망에 몰아넣는 그런 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홀란드가 다시 한번 골을 넣으면서 이 손흥민 선수와의 이 득점왕 경쟁에서 또 앞서 나가는 그런 홀란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골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여튼 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첼시가 그냥 무너지나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 코너 갤러거의 굉장히 좋은 슈팅, 그리고 이 공이 이제 골키퍼를 맞고 튀어나오는데 이 공을 니콜라스 잭슨이 굉장히 빠른 순발력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추가골을 기록합니다. 결국에는 3대3 동점을 만드는 니콜라스 잭슨의 골. 니콜라스 잭슨이 이제 토트넘을 상대로는 골을 많이 넣었는데 3골 넣었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를 못했던 게 이 토트넘의 수비진이 붕괴되고 나서 이제 골을 넣었죠. 그래가지고 니콜라스 잭슨에 대한 어떤 그 불안, 그리고 여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맨시티전의 골을 통해서 결국에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내는 니콜라스 잭슨의 골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재밌는 장면인데 85분 장면. 맨시티가 이제 공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5분 장면. 맨시티가 이제 중거리 슛, 환상적인 중거리 슛을 통해 가지고 골을 꽂아놓는, 이 슛은 진짜 벼락 같은 슈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막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티아고 실바의 발을 맞고서 굴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맨시티에겐 좀 행운의 골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산체스의 이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게 보이시죠? 골키퍼가 지금 공이 이쪽으로 온다라고 생각해서 다이브를 하는 상황인데 이 티아고 실바의 발을 맞고 결국에는 다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이길 수 있었던 이 경기를 놓치게 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1분 굉장히 좋은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라힘 스털링 선수가 중간에 들어가 있던 브로야에게 이제 공을 주는 그런 장면인데, 브로야가 공을 굉장히 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태클을 당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시티 진영 안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선언이 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페널티킥을 차게 되는 콜 파머, 그리고 이를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그대로 4대4로 경기가 끝나게 되는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가 터졌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공격적인 어떤 위협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첼시, 맨시티 모두 대등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페널티로 시작해서 페널티로 끝난 경기였다. 그리고 첼시의 첫 골을 티아고 실바가 넣었고, 그리고 맨시티의 마지막 골도 티아고 실바가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굉장히 이 짜임새 있는, 뭔가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경기였다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자, 첼시와 맨시티의 어떤 공격 지표인데 첼시의 기대값이 더 높았습니다. 골 기대값이 2.95로 더 높았고 맨시티는 2.88. 그리고 이제 공 소유는 55대 45, 첼시가 45를 기록했고, 그리고 슈팅 수만 보면은 첼시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온타겟을 봤을 때는 맨시티가 10개로 하나 더 많았지만 그래도 꽤 대등한 경기를 보여줬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경기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홀란드가 13골로 프리미어리그 1위, 그리고 살라가 이번에 또 골을 기록하면서 멀티골이죠. 10골로 지금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현재 지금 잠깐 머뭇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손흥민 선수의 잘못이 전혀 아니죠. 황희찬 선수는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6위를 기록하면서 6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맨시티의 폭주가 잠깐 이 첼시로 인해서 멈추기는 했는데, 그런데 토트넘은 사실상 다른 팀의 어떤 상황을 바라볼 여유가 없기는 하죠. 아무래도 이제 로메로 빠진데 손흥민을 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손흥민의 물줄기가 지금 잠깐 멈췄고, 게다가 이 밑빠진 부분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게 지금 토트넘의 현실인데, 왜냐면은 비수마가 다음 경기에 또 못 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이제 손흥민에게 끊겨버린 그 물줄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이거는 지금 토트넘이 완벽하게 직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1월 이적 시장 전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8경기가 남아있고 맨시티와의 경기가 지금 12월 4일에 있죠. 게다가 뉴캐슬과의 경기도 있고, 그리고 브라이튼과의 경기도 있고, 당장 아스톤빌라, 지금 이제 순위를 맞대고 있는 5위 팀인 아스톤빌라와의 경기가 이제 11월 26일에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무조건 어떻게든 정비를 해가지고 아스톤빌라와 치열한 경기를 해야 하는, 그리고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만한데, 일단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은 귀카리오 키퍼가 여전히 키퍼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윙백으로는 페드로 포로와 에메르송, 그리고 센터백으로는 다이어가 지금 계속적으로 뛸 것인가, 그리고 데이비스 필립스 조합은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쪽에는 비수마가 서스펜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이베르가 그 자리에서 무조건 뛰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르, 벤탄쿠르, 로셀소 뭐 이 정도의 자원이 있는데 26일까지는 완벽하게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공격진에 조금 더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클루셉스키 존슨 이렇게 아마 붙박이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브리안 힐 같은 경우에는 좀 희망이 없다라고 저번 경기에 이제 증명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자, 이런 토트넘의 뎁스 상황.
토트넘에게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진 않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맨시티가 발목을 잡혔다는 것. 그리고 토트넘의 다음 경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A매치 기간 가운데 토트넘이 어떻게 이 조직력을 끌어올릴 것이냐, 이게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충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행히 다른 포버지 포체티노가 맨시티를 잡아줬다. 잡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4대3이면 뭐 제대로 해준 거죠. 맨시티를 상대로 무승부 이상의 기록을 해줬다. 이거는 뭐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고, 첼시도 아마 좀 폼이 훨씬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